8월은 병5년 병신월입니다. 절기로는 8월 7일 입추부터 9월 7일 백로 절입 직전까지가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을 관통하는 테마는 두 개의 태양 아래 무쇠가 단련되는 달입니다. 7월이 잦아든 불씨 위에 메마른 땅이었다면 8월은 두 태양 아래 달궈지는 무쇠예요. 입추와 함께 계절의 사령탑은 가을의 금으로 넘어갔는데 하늘에는 연간과 월간의 병화 두 개가 나란히 떠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담금질을 견딘 쇠만이 가을의 도구가 되는 달이죠.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올해의 기둥인 병호 위에 이번 달의 기둥인 병신이 더해지면서 하늘에는 태양을 뜻하는 병화가 두 개 나란히 서고 땅은 한여름의 오화에서 가을의 신금으로 계절이 넘어갑니다. 하늘은 아직 한여름인데 땅은 이미 가을이 시작된 위아래의 온도차가 이 달의 본질이에요. 그럼 불의 기운 화일간을 볼게요. 병화와 정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번 달 화 기운은 다른 오행과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하늘에 뜬 병화 두 개가 바로 화일간 자신의 기운이라 남들에게는 뜨거운 외부 환경인 것이 화일간에게는 나와 똑같은 존재가 하나 더 나타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월지의 신금은 화일간에게 내가 다루는 재물인 재성이니 결국 나와 같은 불이 하나의 보석을 함께 노리는 그림이 됩니다. 비겁이 겹쳐 재물을 다투는 군비쟁제의 구도라 화일간의 8월은 재물 경쟁과 비교 소비가 함께 따라붙는 달이에요. 그래서 화일간에게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느냐가 먼저입니다. 분배 규칙을 먼저 정하는 사람이 이기는 달이죠. 그 중에서도 정화일간 분들에게 8월은 태양 옆에 놓인 촛불이 밤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같은 불이라도 병화가 하늘에 뜬 태양이라면 정화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 하늘에 뜬 두 개의 병화는 정화에게 나보다 몸집이 큰 겁재입니다. 그 큰 불들이 노리는 것이 하필 월지 신금 정제, 바로 정화가 알뜰히 모아온 재물이에요. 겁재가 정제를 정면으로 겨누는 배치라 이번 달 정화의 성패는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서 갈립니다. 다만 태양은 한낮에 넓은 판을 밝히고 촛불은 밤에 정밀한 자리를 밝히는 법이라 디테일과 1대1의 영역에서는 겁재가 넘볼 수 없는 정화만의 몫이 남아요. 게다가 신금 안에 숨은 임수는 정화와 정임합으로 인연이 깊은 정관이니 규칙과 소속의 힘을 빌리면 재물을 지키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태양 옆에 촛불, 밤을 기다리면 무대가 온다. 하늘에 병화겁재 두 개가 나란히 떠서 촛불의 존재감이 가려지기 쉬운 달이에요. 그런데 그 큰 불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월지신금, 정제, 정화의 알뜰한 재물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수비와 태양이 하지 못하는 정교함, 이 두 가지가 이번 달 정화의 승부수예요.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돈 단속이 먼저입니다. 겁재가 정제를 노리는 달에는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고 보증이 빚이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번 달의 대여와 보증은 정중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거절이 어려우시면 배우자나 회사 규정을 핑계로 삼아서라도 막으세요. 직장인이라면 내 실적과 고객 목록의 관리 권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영업을 하신다면 단골이 경쟁업체로 새어나가는 길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동이체와 구독료처럼 방치된 잔누수를 정리하는 것도 이번 달 방어에 포함됩니다. 둘째, 디테일로 승부하는 겁니다. 큰 불들이 판을 흔드는 달일수록 꼼꼼함이 무기가 돼요. 남들이 놓친 오류를 잡아내고 작은 고객을 정성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이번 달에 실속을 가져갑니다. 태양이 하지 못하는 정밀한 영역이 바로 촛불의 무대예요. 넓게 벌리는 경쟁에 끼어들지 마시고 좁고 깊은 자리에서 완성도로 이기시면 됩니다. 셋째, 비교 소비를 차단하는 거예요. 남의 소비와 성과를 보며 조급해지는 순간 지갑이 열립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지출하기 전에 하루 냉각기를 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이번 달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태양 둘이 떠있는 하늘에서 촛불이 밝기 경쟁을 하면 존재감만 잃어요. 성과 자랑과 수입 공개, 화려한 소비 인증은 겁재들의 표적이 될 뿐이니
이번 달의 성취는 조용히 쌓고 기록으로만 남기세요. 새벽 안개 속 등불, 성실히 금고를 채운다. 정축일주는 일지에 축토라는 식신을 두고 있습니다. 식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을 뜻하는 별이고, 축토는 물기를 머금은 젖은 흙이에요. 이 습토가 겹으로 타오르는 화기를 가라앉히면서 성실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금국이 형성되는 날마다 식신이 재물을 낳는 통로가 열려서 6개 일주 가운데 재물 방어와 축적을 함께하기 좋은 자리예요. 인간관계운은 묵묵히 챙겨주는 관계가 힘이 되는 흐름입니다. 직장에서 티나지 않게 일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신뢰가 쌓여요. 겁재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달에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충미충이 걸리는 날에는 오래된 관계에서 서운함이 터질 수 있으니 그날의 감정 대화는 피하세요. 연애운은 잔잔하고 헌신적인 애정이 빛나는 달이에요. 커플이라면 상대의 건강과 식사를 챙기는 행동이 사랑 고백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식신은 먹이고 돌보는 별이라 이번 달 이 일주의 애정은 말이 아니라 손에서 나와요. 싱글이라면 요리 모임이나 실무 협업처럼 손을 쓰는 자리에서 인연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재물운은 유축 반합이 들어오는 날에 성과가 돈으로 굳는 흐름입니다. 수금과 정산, 알뜰한 저축에 유리한 달이에요. 다만 겁재의 달이라 된돈과 공동지갑, 미뤄둔 더치페이가 손재의 씨앗이 됩니다. 셈은 그날그날 정리하시는 것이 이번 달의 원칙이에요. 사회운은 실무 완성도로 인정받는 달입니다. 검수와 회계, 품질 관리처럼 정밀함이 무기가 되는 업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정임합이 들어오는 날에는 윗선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져 승인과 협조가 잘 풀립니다. 습토가 실속을 만드는 달이라 길일에 수금을 매듭짓고 주의일에는 충미충을 피하시면 됩니다. 8월 27일 개요일이 이번 달 정축 일주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유금이 일지축토와 유축반합으로 금국을 이루면서 식신이 재물을 낳는 통로가 활짝 열리는 날이에요. 수금과 매출 계약, 알뜰 상품 가입에 최적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이날로 몰아서 정리해보세요. 8월 26일 임신일도 좋은데 임수 정관이 정화와 정임합으로 인연을 맺어 질서와 소속의 보호막이 생기는 날이에요. 상사 면담과 계약 갱신, 규정 협의에 잘 맞습니다. 8월 18일 갑자일은 자수가 일지축토와 자축합을 이루고 간목 정인이 문서를 받쳐주는 날이라 서류 정리와 공부 시작, 멘토 상담에 무난한 호재예요. 주의할 날은 8월 13일 기미일입니다. 미토가 일지축토를 충미충으로 때려 식신의 밥그릇과 재물창고가 함께 흔들리는 날이에요. 큰 지출과 개 모임 정산, 건강에 무리를 주는 일정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일주에게는 생산과 재물이 한자리에 있어서 창고가 흔들리면 일과 돈이 같이 흔들려요. 8월 25일 신미일은 충미충의 여진에 편제신금이 떠서 돈 문제가 다시 긁히기 쉬운 날입니다. 금전 부탁이 들어와도 정중히 거절하시고 결정은 보류하세요. 실천 계획을 정리해 볼게요. 수금과 정산은 27일 전후로 배치하시길 권합니다. 금국이 만들어지는 날에 돈 일정을 몰아넣는 전략이 식신생재의 통로를 가장 넓게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마이스, 돈과 공동 지갑의 셈은 그날그날 정리해보세요. 미루는 셈이 겁재가 파고드는 첫 번째 틈입니다. 노란색과 베이지 계열 소품을 곁에 두시면 토 기운이 일지 식신을 북돋아 생산 라인에 힘을 보태줘요. 13일에는 지출과 감정 대화를 비워두시길 권합니다. 숲속의 램프, 문서가 꺼지지 않는 연료다. 정묘일주는 일지에 묘목이라는 편인을 두고 있습니다. 편인은 배움과 문서, 자격을 뜻하는 별이에요. 나무는 불의 연료이니 이 묘목이 촛불에 기름을 대주는 구조입니다. 배움과 문서가 든든한 연료가 되는 달인데 유금이 들어오는 날마다 묘유충으로 그 연료통이 흔들려요. 그래서 문서 관리가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인간관계운은 조언자와 스승, 어른의 도움이 큰 흐름이에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경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편인의 달에는 묻는 행위 자체가 운을 여는 열쇠가 돼요. 다만 충이 걸리는 날에는 조언과 재물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이번 달만큼은 검증된 문서 쪽을 따르세요. 연애운은 감성과 대화가 깊어지는 흐름입니다. 커플이라면 책과 전시, 강연처럼 함께 배우는 데이트가 관계를 살찌워요. 같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이 일주에게는 가장 좋은 애정 표현입니다. 싱글이라면 스터디나 수업에서 인연의 가능성이 있는데 충이 걸리는 날에 예민한 말투만 조심하시면 돼요. 재물운은 재성이 문서를 치는 날이 급소입니다. 돈 욕심에 서두른 계약이 문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수료와 해지 조항을 2번씩 확인하세요. 이번 달 이 일주의 손해는 대부분 급하게 찍은 도장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해묘 반합이 들어오는 날에는 배움에 쓴 돈이 곧 자산이 돼요. 사회운은 기획과 연구, 교육령에서 인정받는 달입니다.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그대로 평가로 연결돼요. 겁재들의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자료와 근거로 말하는 전략이 이 일주의 승부수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판에서 조용히 근거를 내미는 쪽이 오래 남아요. 문서가 연료인 달이라 길일에 배움을 굳히고 주일에는 묘유충이 걸린 거래를 피하시면 됩니다. 8월 17일 개해일이 이번 달 정묘 일주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해수가 일지묘목과 해묘 반합으로 인성의 숲을 이루고 하늘의 개수가 그 위에서 살인상생으로 이어주는 날이에요. 살인상생은 나를 누르는 압박이 지혜를 거쳐 나를 키우는 힘으로 바뀌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획서 제출과 자격 접수, 멘토 면담에 최적이에요. 8월 29일 을해일도 해묘 반합이 다시 들어와 문서와 기력이 함께 회복되는 날이라 미뤄둔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서류를 재정비하기에 좋습니다. 주의할 날은 8월 15일 신유일이에요. 유금이 일지묘목을 묘유충으로 때리는데 하늘에 편재신금까지 떠서 돈 욕심이 문서를 치는 날입니다. 계약 서명과 투자 실행, 중고 거래를 피하셔야 해요. 이날 좋아 보이는 조건일수록 연료통이 흔들린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8월 27일 개유일은 묘유충이 다시 들어오는 날인데 다행히 개수가 완충해주는 구조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오탈자와 날짜를 다시 확인하시면 무난히 지나가요. 실천 계획을 정리해 볼게요. 계약과 거래는 15일 전후로 비워두시길 권합니다. 연료가 흔들리는 날에 찍은 도장이 이 일주의 가장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문서 업무는 17일에 몰아서 처리해 보세요. 인성의 숲이 이루어지는 날에 서류를 다루면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초록 식물이나 목재 소품을 곁에 두시는 것도 좋은데 목기운의 물상이 충으로 흔들린 묘목을 눈앞에서 보강해 주기 때문이에요. 배움에 쓰는 돈은 아끼지 마시길 권합니다. 이 일주에게 학습 투자는 소비가 아니라 연료 보충이라 쓴 만큼 그대로 돌아옵니다. 두 심지를 가진 촛불, 금의 날에 결실을 챙겨라. 정사일주는 일지에 사화라는 겁재를 두고 있습니다. 겁재는 나와 비슷하면서도 내 몫을 나눠 가지려는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 하늘에도 병화겁재가 둘이나 떠 있어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불이 함께 붙는 형국입니다. 추진력은 넘치지만 재물 다툼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리라 금국의 날에 결실을 챙기고 충의 날에 몸을 낮추는 완급 조절이 관건이에요. 인간관계의 운은 동료와 형제, 친구와의 경쟁의식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생길 수 있어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둘 다 그을리는 달이니 겉으로 양보하고 실속을 챙기는 처세가 이 일주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이겼다는 기분보다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연애운은 열정이 커지는 만큼 질투와 소유욕도 함께 커지는 흐름이에요. 커플이라면 상대를 통제하려는 말투가 갈등의 씨앗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걱정에서 나온 말도 겁재의 달에는 간섭으로 들려요. 싱글이라면 경쟁자가 있는 상대에게 끌리기 쉬운데 소모전이 될 가능성을 냉정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물운은 사유 반합이 들어오는 날에 겁재의 불이 재물의 금으로 바뀌는 반전이 있어요. 그날의 수금과 계약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셔도 됩니다. 반대로
충과 복음이 걸리는 날에는 홧김 지출과 내기, 돈거래가 급소가 되니 지갑을 닫으세요. 이 일주의 재물은 날짜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사회운은 추진력으로 치고 나가는 달이나 독주로 비치면 견제가 붙어요. 성과의 절반을 팀에 돌리는 화법이 시기를 막고 평판을 지켜줍니다. 겁재가 겹친 달에는 혼자 앞서는 순간 뒤에서 손이 뻗어오기 때문이에요. 이동과 출장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안전운전도 챙기세요. 안팎으로 불이 붙는 달이라 길일의 결실을 챙기고 주일에는 사해충을 피하시면 됩니다. 8월 27일 개유일이 이번 달 정사 일주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유금이 일지사화와 사유 반합으로 금국을 이루면서 겁재의 불이 재물의 결실로 바뀌는 날이에요. 다투던 기운이 성과로 전환되는 하루라 수금과 성과 보고 계약 체결에 최적입니다. 이번 달 미뤄둔 돈 이야기가 있다면 이날 꺼내보세요. 8월 19일 을축일도 좋은데 축토가 사화와 반합의 짝을 이루고 습토가 열기를 식혀주는 날이라 재정정리와 실무마감, 건강관리에 잘 맞습니다. 주의할 날은 8월 29일을 해일이에요. 해수가 일지사화를 사해충으로 때려 겁재가 요동치고 이동수가 흉해지는 날입니다. 장거리 운전과 언쟁, 돈거래를 피하셔야 해요. 이 일주는 원래 이동이 많은 달인데 하필 그 이동이 가장 위험해지는 하루입니다. 8월 11일 정사일은 일주가 그대로 겹치는 복음의 날이라 같은 고민과 같은 지출이 반복되고 불이 겹으로 붙어요. 충동적인 결제와 즉흥적인 약속을 자제하시고 일찍 쉬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천 계획을 정리해 볼게요. 수금과 계약은 27일 전후로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겁재의 불이 금의 결실로 바뀌는 날에 재물 일정을 몰아넣는 것이 이 일주에게는 개운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기와 돈거래는 이번 달 전면 금지하세요. 겁재가 겹친 달의 오간도는 관계까지 함께 가져갑니다. 파랑과 검정 계열 소품으로 불길을 진정시키시는 것도 좋은데 수 기운이 안팎으로 붙은 불을 식혀 사고와 손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29일에는 장거리 이동 일정을 조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화로 위에 등잔, 합의날이 디딤돌이 된다. 정미일주는 일지에 미토라는 식신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식신이라도 정축의 축토가 젖은 흙이었다면 정미의 미토는 바싹 마른 조토예요. 결실은 분명히 있는데 흙이 말라 있어서 갈증이 함께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임합이 들어오는 날에 질서의 보호막을 얻고 오미합이 들어오는 날에 결실을 굳히는 식으로 합의날들을 디딤돌 삼아 건너가는 한 달이에요. 인간관계운은 챙겨주고 베푸는 역할이 자주 주어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조토의 달이라 백희 당연하게 여겨지면 서운함이 쌓여요. 도움을 줄 때 가볍게라도 감사가 오가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말없이 다 해주다가 혼자 지치는 것이 이 일주가 매달 반복하기 쉬운 패턴이에요. 연애운은 배우자나 연인에게 헌신하는 흐름이나 표현이 무뚝뚝해지기 쉽습니다. 커플이라면 챙겨주는 행동에 다정한 말 한마디를 얹어보세요. 마음은 충분한데 전달이 되지 않아 생기는 오해가 아까운 달이에요. 싱글이라면 소개 자리보다 직장이나 동네처럼 일상 반경에서 익숙한 인연이 싹틀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식신의 결실이 있으나 겁재들이 지켜보는 구도라 소문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부수입과 보너스는 조용히 저축으로 직행시키세요. 벌었다는 이야기가 도는 순간 손이 뻗어오는 달입니다. 충미충이 걸리는 날에는 창고가 열려 예상 밖의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세요. 사회운은 실무 마감과 서비스 품질로 인정받는 달입니다. 정임합이 들어오는 날에 윗선과의 관계를 다져두면 하반기 인사에서 든든한 배경이 돼요. 겁재쟁제의 달에는 조직의 우산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장 제안이 들어오면 조건만 받아두시고 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 합이 디딤돌이 되는 달이라 길일에 보호막을 얻고 주일에는 창고가 열리는 것을 막으시면 됩니다. 8월 26일 임신일이 이번 달 정미 일주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임수 정간이 정화와 정임합으로 인연을 맺어 질서와 귀인의 보호막이 생기는 날이에요.
정임합은 정화가 관성과 직접 손을 잡는 관계라 조직과 윗사람의 힘이 나를 감싸주는 구조입니다. 상사 면담과 계약 갱신, 공식적인 요청에 최적이에요. 8월 24일 경호일도 좋은데 오화가 일지미토와 오미합을 이루고 하늘에 경금 정제가 떠서 결실이 재물로 굳는 날입니다. 수금과 급여 협상, 판매 마감에 잘 맞아요. 주의할 날은 8월 31일 정축일이에요. 축토가 일지미토를 충미충으로 때려 식신의 창고가 강제로 열리는 날입니다. 큰 결제와 계약 해지, 건강에 무리를 주는 일을 피하셔야 해요. 월말이라 결제가 몰리기 쉬운 날짜인 만큼 미리 손을 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8월 13일 기미일은 일지가 그대로 겹치는 복음의 날이라 같은 걱정과 같은 지출이 반복되기 쉬워요. 습관성 소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약속은 늘리지 마세요. 실천 계획을 정리해 볼게요. 윗선 면담은 26일 전후로 잡으시길 권합니다. 정임합의 날에 조직과의 관계를 묶는 것이 겁재가 겹친 달을 세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기 때문이에요. 부수입은 소문내지 마시고 저축으로 직행시키세요. 조용히 쌓는 것이 이 일주의 이번 달 방어법입니다. 책상에 작은 가습기나 수반을 두시는 것도 좋은데 마른 미토에 물기를 더해주는 물상 처방이 조토의 갈증을 다스려주기 때문이에요. 월말 결제 일정은 미리 앞당겨 분산해 두시길 권합니다. 보석을 비추는 촛불, 지킨 만큼 빛이 남는다. 정유일주는 일지에 유금이라는 편제를 두고 있습니다. 편제는 크게 움직이는 재물을 뜻하는 별인데 이 유금이 월지신금과 나란히 서면서 재성의 빛이 이중으로 납니다. 재물의 기회가 6개 일주 가운데 가장 큰 자리예요. 다만 하늘의 겁재에 둘이 같은 보석함을 바라보고 있어서 표적도 가장 큽니다. 재물의 보완과 합인할 운용이 이 일주의 승부를 가릅니다. 인간관계운은 돈 냄새를 맡은 접근이 늘어나는 흐름이에요. 투자 권유와 동업 제한, 급전 부탁이 한꺼번에 겹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지갑을 여시면 안 돼요. 진유합이 들어오는 날에 문서를 들고 오는 제안만 진지하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연애운은 매력과 인기가 오르는 흐름입니다. 싱글이라면 호감 표시가 늘어나는데 씀씀이를 보고 접근하는 상대를 가려내셔야 해요. 편제의 매력은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그 안에는 재물을 보고 온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커플이라면 선물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 저축 목표를 세우는 쪽이 관계를 단단히 만들어요. 재물운은 6개 일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달입니다. 진유합이 들어오는 날에는 재물이 문서로 안착하고 유축 반합이 들어오는 날에는 수금이 잘 풀려요. 반면 묘유충이 걸리는 날에는 겁재가 재물을 정면으로 노리니 그날의 거래와 결제는 전면 보류하셔야 합니다. 사회운은 영업과 판매, 자산운용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달이에요. 실적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서 개인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성과로 등록해 두시면 시기와 견제를 피하면서 평가만 챙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대신 기록이 말하게 하는 것이 이번 달의 지혜예요. 재물이 이중으로 빛나는 달이라 길일에 문서로 묶고 주일에는 겁탈을 피하시면 됩니다. 8월 22일 무진일이 이번 달 정유일주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진토가 일지유금과 진유합을 이루고 하늘의 무토상관이 재물을 생해주면서 흩어지기 쉬운 재물이 문서로 안착하는 날이에요. 계약 체결과 투자 확정, 부동산 서류에 최적입니다. 손에 쥔 것을 서류로 바꿔두는 날이니 밀어둔 도장을 이날 찍어보세요. 8월 19일 일축일도 좋은데 축토가 일지유금과 유축 반합으로 재성의 뿌리를 단단히 하는 날이라 수금과 정산, 저축상품 가입에 잘 맞습니다. 주의할 날은 8월 21일 정묘일이에요. 묘목이 일지유금을 묘유충으로 때리는데 하늘에 겁재정화까지 떠서 재물을 빼앗길 위험이 정점에 이르는 날입니다. 큰 거래와 대여, 지갑과 기중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 달 전체에서 이 일주가 가장 몸을 사려야 하는 하루입니다. 9월 2일 기묘일도 묘유충의 여진으로 재물문서가 어긋나기 쉬운 날이에요. 계좌번호와 금액을 이중으로 확인하시고 새로운 거래는 보류하세요.
실천 계획을 정리해 볼게요. 큰 계약은 22일 전후로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진유압의 날에 재물을 문서로 묶는 일정 전략이 이중으로 들어온 재성을 온전히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21일에는 거래와 대여, 귀중품을 단속하세요. 겁탈의 위험이 정점인 날에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적은 공식 시스템에 기록해 두시길 권해요. 기록으로 남긴 성과는 겁제의 시기를 시스템 뒤로 숨겨주는 방패가 됩니다. 재테크 정보는 확정되기 전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으세요. 밤바다의 등대, 질서가 나를 지켜준다. 정해일주는 일지의 횟수라는 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은 규칙과 직위, 공적인 질서를 뜻하는 별이에요. 겁재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판 한가운데에서 이 해수가 질서에 대비되어 줍니다. 여기에 정임합의 기운까지 겹쳐서 6개 일주 가운데 조직과 규칙의 보호를 가장 크게 받는 자리예요. 다만 사이충이 들어오는 날에는 그 들이 흔들리니 방어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운은 공적인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는 흐름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모습 자체가 평판이 되는 달이에요. 남들이 편법으로 앞서갈 때 원칙대로 가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가져갑니다. 자영이 걸리는 날에는 생각이 많아져 혼자 서운함을 키울 수 있으니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관계를 재단하지 마세요. 연애운은 책임감 있는 애정이 빛나는 달입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지위와 직장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는데 다그치기보다 응원하는 자세가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관성이 안정된 달에는 상대의 사회적 자리가 함께 이야기됩니다. 싱글이라면 직장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격이 맞는 인연의 가능성이 있어요. 재물운은 번 돈을 신용과 지위로 바꾸는 재생관의 운용이 유리합니다. 신용 점수 관리와 공적 대출 조건 개선, 연금 점검의 기회가 열려요. 당장의 수익보다 내 자격과 신용을 올려두는 쪽이 이번 달에는 남는 장사입니다. 겁재의 달이니 사적인 돈거래만 차단하시면 안정적이에요. 사회운은 조직 안에서 입지가 단단해지는 달입니다. 정임합이 들어오는 날에 승인과 결제가 잘 풀리고 관인의 흐름을 타면 승진 후보로 거론될 수 있어요. 사회충이 걸리는 날에 사표 충동과 공개 항의만 참으시면 순항입니다. 질서가 대미되는 달이라 길일에 결제를 얻고 주의일에는 사회충을 피하시면 됩니다. 8월 26일 임신일이 이번 달 정해 일주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하늘에 임수정관이 떠서 일지 횟수와 호응하고 정임합으로 질서의 보호가 정점에 이르는 날이에요. 승진 면담과 결제 획득, 공식 계약에 최적입니다. 조직의 힘이 나를 가장 강하게 밀어주는 하루이니 부담스러운 공적 일정을 이날로 옮겨보세요. 8월 21일 정묘일도 좋은데 묘목이 일지 해수와 해묘 반합을 이루어 관의 부담이 지혜와 문서로 풀리는 날입니다. 보고서 제출과 학습계획 수립, 조언을 구하는 일에 잘 맞아요. 주의할 날은 8월 11일 정사일이에요. 사와 겁재가 일지 해수를 사해충으로 때려 나를 지켜주던 질서의 득포이 흔들리는 날입니다. 사직을 언급하거나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일, 장거리 이동을 피하셔야 해요. 이 일주의 자산이 조직 안의 평판인데 그 평판이 한순간에 깎일 수 있는 하루입니다. 8월 17일 개해일은 해수가 겹치며 해해 자형이 걸려 생각이 많아지고 결정이 꼬이는 날이에요. 큰 결정을 미루시고 산책과 휴식으로 머리를 비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천 계획을 정리해 볼게요. 결제와 면담은 26일 전후로 배치하시길 권합니다. 정임합의 날에 공식 절차를 밟는 전략이 조직의 보호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사적인 돈거래는 정중히 거절하세요. 이 일주는 관성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규칙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보호가 사라집니다. 신용 점수와 연금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번 돈을 신용으로 바꾸는 재생관의 운용이 이 일주의 하반기 그릇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11일에는 사표 충동과 이동을 자제하시길 권합니다. 8월의 정화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큰 태양이 둘이나 떠서 내 빛이 작아 보이고
지갑마저 노려지는 듯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밤이 오면 세상을 밝히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촛불입니다. 남의 빛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갑을 단속하시고 촛불만이 할 수 있는 정밀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달의 비결이에요. 정화의 진짜 무기는 큰 불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또렷해지는 섬세한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디테일로 승부하면 이 소란한 달의 승자는 여러분입니다. 8월에 정화의 간 분들, 여러분만이 밝힐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지키며 한 달을 건너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